정준석 씨는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지쳐있던 그는 평생을 일만 하며 보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던 출퇴근과 업무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을 여유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어. 이번엔 내 인생을 즐겨야지. 라는 다짐으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생각에 그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유명 휴양지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까지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그는 10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며 SNS에 멋진 사진과 글을 올리며 지인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강민수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행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새로운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준석 씨는 민수 씨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행도 안 가고 뭐 하러 그렇게 고생해.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지. 민수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석 씨, 난 지금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어.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몰라. 은퇴 후 7년이 지났을 때 준석 씨는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과 과도한 외식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며 생활 방식에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그땐 이렇게 썼지? 이렇게 빨리 돈이 부족할 줄 몰랐어. 여행을 떠날 때는 충분할 것 같았던 예금 잔고가 어느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기념품 구입 등으로 인해 매년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준석 씨는 특히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한 번에 큰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행 중 충동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활동에 돈을 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처음에는 5억 원으로 여유 있게 계획했던 은퇴 자금이 매년 평균 5천만 원 이상 빠져나가면서 7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사치품을 처분하고 자주 가던 고급 식당을 끊어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던 헬스장도 해지해야 했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은 스쳐가는 인연이었고 여행이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준석 씨는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동네 공원을 몇 번 방문했지만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중단했습니다. 또한 근처의 취미 강좌에 등록했지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아 몇 번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그에게 더욱 큰 무기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이런 시도를 중단했을까? 라며 점차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석 씨는 자신의 삶에 더 지속적인 연결과 의미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는 저녁 식사를 혼자 준비하며 텅 빈 집에서 불안감을 느꼈고 종종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지나간 시간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비어있을 줄 몰랐어. 라고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을 덜기 위해 잠시라도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들렀지만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보며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준석 씨는 자신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혼자 해결하며 텅 빈 집에서 쓸쓸함을 느꼈고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는 즐거웠는데 이제는 누구와 나눌 수도 없네. 라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자신이 허무한 시간을 보냈다는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결국 준석 씨는 외로움이 단순한 고독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점차 은퇴 후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준석 씨는 우연히 민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활기찬 모습으로 지역 봉사활동과 독서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 여전히 바쁘게 지내나 보네. 난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 민수 씨는 준석 씨의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준석 씨, 내가 그때 말했잖아. 여행도 좋지만 은퇴 후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난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고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매일 배우고 있어.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야. 민수 씨는 준석 씨를 지역 커뮤니티로 초대하며 새로운 활동을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독서 토론회, 지역 영화 감상 모임, 그리고 아동센터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이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거야. 라고 강조했습니다. 준석 씨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지만 다른 멤버들이 따뜻하게 인사하며 다가와 준 덕분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한 멤버가 준석 씨, 여기서는 누구나 환영받아요.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요. 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그는 독서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처음으로 공유했고 다른 멤버들이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준석 씨는 회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특히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믿고 배우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얘가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준석 씨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커뮤니티 활동이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성취를 주는 활동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준석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행으로 순간의 즐거움은 얻었지만 장기적인 만족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여행은 잠깐의 흥미로움을 주었지만 일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준석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무료 강연에도 참석하고 취미로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활동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그가 하는 활동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준석 씨는 이 활동을 통해 그동안 단순히 흥미로만 생각했던 사진 촬영을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을 작은 부업으로 전환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주며 소소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며 자신도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사진 부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생활의 여유를 되찾았고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는 이제 여행도 더 이상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소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 축제에 참여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며 축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는 이전에는 내가 보는 풍경만 즐겼다면 이제는 그 풍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라며 자신의 여행이 단순한 관람이 아닌 배움과 연결의 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 여행을 계획하며 여행의 목적이 이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로 변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늦게 변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준석 씨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준석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간의 즐거움에 몰두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